오좋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양서류 친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양서류 중에서 오늘은 개구리를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개구리는 생김새로 인해 거부감을 조금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귀여운 매력이 있는 녀석이죠.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오늘은 팩맨을 데려왔습니다. 팩맨, 얘도 팩맨, 얘도 팩맨, 팩맨, 얘도 팩맨. 팩맨은 뿔개구리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다양한 종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팩맨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사육을 하는지,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사육 정보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맨 이제 사육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뭐 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팩맨은 평균적으로 15에서 20cm 정도로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친구가 준성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분양되는 뭐 베이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빅베이비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육장을 어떻게 조성을 해줄까요? 이 부분은 사실 갑론을박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논란에 그렇게 크게 서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떻게 제가 감히 한 생물의 삶을 제가 이게 정답이다 라고 정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팩맨은 그렇게 넓은 사육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좁은 사육장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말들도 있고, 또 오히려 넓은 사육장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체 몸 사이즈의 5배 정도 되는 사육장을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리고요. 뭐 팩맨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얘네들 뭐 이렇게 후진 주차를 통해서 이렇게 후진 주차를 통해서 시즈 모드를 받고 이렇게 또 한자리에 이렇게 또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흔적들이 사육장 몇몇 군데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동성이 0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초보자분들은 과하게 넓은 사육장을 사용하신다면 이 관리함에 있어서 손이 더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팩맨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개체도 개체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육장은 유동성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뭐 채집통이나 유리수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육장을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리수조의 경우에는 무게도 조금 있고 청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채집통으로 사육을 처음 시작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바닥재를 한번 알아봅시다. 바닥재도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대표적으로 에코워스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루바만과 펠트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키친타월만 사용하거나 물만 사용해서 물 사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 소일이라던가 수태 이런 것들이 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겠죠. 뭐 저희가 모든 뭐 바닥재를 다 다루지는 오늘 않을 거고요.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워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바닥재이고, 양서류는 또 피부로 호흡을 하고 뭐 피부로 수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연 바닥재를 사용하는 게 조금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에코워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즈 모드를 받고 있으면 거기서 변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금방 치워주지 않으면은 뭐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여러 세균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청소하시기에 쉽지만은 않다라는 점, 뭐 그 정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에코스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은 당연히 인펙션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프로그 소일 같은 경우에도 양서류 전용 바닥재이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좋았던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만 반영구 제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조금 부서지고 으깨지더라 라는 정도? 프로그 소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루바만과 펠트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합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저랑 턱PD는 이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용을 안 해봤냐면은 아무래도 턱PD랑 저랑은 이런 개체한테 조금 더 나은 사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좀 천연적인 그런 친환경이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예? 여튼 그런 스타일, 뭐 비바리움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 스타일로 사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공적인 환경으로는 사육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루바만과 펠트지는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을 때 관리하기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네들 버로우하는 습성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 버로우를 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완전 버로우가 아니라 반버로우를 한다 그래야 되나? 예, 여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육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만 가지고 사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 사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 물속에서 이렇게 물 사육을 하다 보면은 다리가 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얘네들 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운동 성능이나 활동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재 없이 물로만 사육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가 스펀지나 뭐 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육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사육을 해보지 않아서 이렇다라는 그런 확실한 해답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량으로 사육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브리더 분들이나 뭐 수월하겠죠, 키우기에. 다만 개체한테 저는 사랑스러운 집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한 마리만 키운다면요. 저도 뭐 한 마리만 키우는 건 아니지만 턱피디랑 조만간 팩맨 비바리움도 지금 만들 계획인데 이 양반이 이거 또 안 만들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는 천연 바닥재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이 부분도 사육사분의 뭐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정답이 없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에코워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사육장을 마련해서 바닥재까지 깔아주신다면 이제 온도랑 습도도 얘네들한테 맞게 조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팩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들 몇 개가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 흔히 이런 잡종 팩맨이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잡종 팩맨은 그냥 평균적으로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바닥재가 없는 경우에는 하부 열온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보일링 프로그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일링 프로그 신드롬이란 쉽게 말해서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개구리가 뜨거움을 느끼고 팔척팔척 뛰는데 그냥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서서히 끓이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물이 팔팔 끓어도 나중에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고 해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바로잡고 가자면 현대 생물학자에 따르면은 실제로 개구리가 그렇지 않고 점차 되어지면 뛰쳐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육장에 키우다 보면은 뛰쳐나갈 수 없게 보통 사육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바닥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열 전달률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말인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하부 열원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바닥재를 사용해 주셔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육장 넓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핫존과 쿨존을 나눠서 온도를 여러분들이 제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육장이 진짜 요만하다면은 여기다가 뭐 장판 깔고 바닥재 깔고 뭐 했을 때 핫존 쿨존을 여러분들이 나눠주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 외에 얘네들 양서류이기 때문에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위에서 쏘는 그런 조명들은 사용을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습도입니다. 습도는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까요? 너무 질척거리지 않게 어느 정도 촉촉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팩맨은 수영을 참고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이 얘네를 이렇게 잠겨버리는 그렇게 물높이를 잡아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 아이들 그래서 사육장 바닥재를 깔아줄 때 한쪽은 물이 조금 고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물그릇을 사용해서 얘네들이 몸이 딱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데요. 다만 물그릇의 턱에 턱PD 턱처럼 높다면은 얘네가 점프력이 약해서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만 개체가 피부로 호흡을 하고 이렇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흙이나 이렇게 물그릇으로 사육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먹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먹이는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미럼, 슈퍼미럼, 귀뚜라미, 팩맨푸드, 구피, 제브라, 뭐 마우스나 핑키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어린 개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설치류 이런 것들은 급여를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럼도 얘네들이 키틴지를 소화를 하기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서 귀뚜라미나 팩맨푸드 이렇게 주식 개념으로 잡고 다양하게 먹이를 급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먹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편향되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먹이를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슈퍼미럼이나 귀뚜라미를 급여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슈밀의 머리를 으깨거나 귀뚜라미 뒷다리 가시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잘 먹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인펙션이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팩맨푸드만 급여해도 잘 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매일 같은 음식만 먹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네들한테도 다양하게 골고루 급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먹이는 며칠 간격으로 얼만큼 먹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제가 그럼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턱PD랑 저랑은 사는 지역도 같고 나이도 같고 생활 패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같이 식당에 갔을 때 턱PD가 먹는 양의 1.5배를 저는 먹습니다. 물론 그 외에 뭐 군것질도 턱PD보다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턱PD보다 키도 크고 배도 더 많이 나왔고 심지어 얼굴도 더 잘생겼습니다. 예, 뭐 헛소리가 조금 길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개체마다 먹이를 먹는 양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성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육사분들이 유도리 있게 급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급여하시면은 이 아이들 비만에 걸릴 수도 있고 너무 적게 급여하시면은 이 아이들 뭐 배가 계속 고프겠죠. 물론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면은 먹이 양을 줄이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다 라고 하시면은 먹이 급여량을 조금 늘리시는 거, 이렇게 유도리 있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맨푸드와 귀뚜라미 조합, 그리고 자라면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먹이들을 급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신처 정도를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물론 양서류다 보니까 뾰족하거나 이렇게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는, 그런 장식품은 피해 주셔야 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스킨답사스를 사용해 주시면은 뭐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은신처 역할도 하고 뭐 공기 정화 역할도 하고 흙도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거나 뭐 이런 식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사육 정보에 대해서 영상을 담으면은 왈가왈부 여러 싸울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물론 싫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사육하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게, 기호에 맞게 이렇게 사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말도 물론 100%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년 이상 이렇게 키웠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키우니까 좋더라 라는 정보를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